안녕하세요. 나무야 놀자 유홍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백나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백나무,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동백나무 분재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은 기후 때문인지도 몰라도 동백나무가 국궁전에서도요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동백나무를 국궁전에 출품을 했던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왜 동백나무가 일본에서는 많이 없냐 하니까,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100년 정도 3대를 거쳐서 만들어야 될 나무라고, 생각보다 쉽지 않는 나무라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 국궁전 도록을 찾아봐도요 동백나무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오는 나무의 거의 99%는 전부 다 씨를 뿌리거나 삼복을 해서 만든 나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요 이런 예를 들어 우둘투둘 하면서요 나무가 좀 이런 식으로 고태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본 나무들을 보면요 전부 다 그냥 동백나무들 보면 반질반질하다 보니까 나무는 너무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해요. 우리나라처럼 이런 강인한 나무를 표현하고 싶은데, 현해나 모양목을 표현하고 싶은데 모양목이나 현해를 표현하기에는 좀 남성스러운 게 나무한테는 어울리는데, 피부 자체가 매끈매끈하니까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분에서 좀 강인한 연출을 하던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나무들이 대부분인데요. 일단 동백나무의 특성을 보면요,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상록, 화력수, 소교목이에요. 나무도 자연에서도 그렇게 크게 안 커요. 그리고 동백나무도 보면 군락을 형성해서 이루는 지역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군락을 이뤘다는 거는 딱 하나예요. 동백나무가 다양한 조건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특정한 환경에서 잘 사는 거잖아요. 왜? 다른 나무는 없으니까. 동백나무가 군락지를 이뤘다고 하는 걸 보면, 일단은 동백나무의 가장 큰 문제점이요, 일단 추위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이식에 용이하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뿌리들이 너무 약해요. 우리가 분갈이를 해보면요 뿌리가요, 우리가 뿌리를 털다 보면요 막 찢겨져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동백나무는 이식에 조금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무와 다르게요, 용토는 마사를 써버리면 안 돼요. 이 마사토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요 이게 딱딱해져, 서로 단일화돼 버리거든요. 돌처럼 굳어져요. 그런 돌처럼 굳어진 걸 풀려고 하다 보면 뿌리까지 뜯겨져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면 안 그래도 분갈이라는 게 나무한테는 그렇게까지 썩 기분 좋은 행위는 아닌데, 뿌리까지 다 뜯겨져 나가버리니까 나무는 약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동백나무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동백나무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재 수용으로 이끌어둔 나무 자체도 국내에서도 거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한 5년 전부터 동백나무를 키워가지고 완성목에 다다른 나무가 있어요. 키워보니까 이제 제가 시행착오를 겪고 해보니까 이제 동백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느 정도는 이제 알겠더라고요. 일본 가서도 좀 배우기도 했고, 그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이 동백나무를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지역에 갔다가 분재원에서 보고 깜짝 놀랐던 나무예요. 어떻게 동백나무가 이러한 수영이 있지라고 하고. 저는 예전부터 제가 무늬목이나 현해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거든요. 제 취향이기도 한데, 특히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요 동백나무가 이런 식으로 시르 형태의 반현이나 현해 작품을 제가 본 적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동백나무가 보면 자연에서요 이런 식으로 찍찍 뻗어요. 곡간으로 쭉쭉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무를 우리가 자연에 있는 나무를 분재를 이용하려고 해도요 일단은 찍찍 뻗다 보니까 뭐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동백나무가 상처를 아물리기 용이한 수종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자연에 있는 나무를 예를 들어 우리가 잘랐잖아요, 원하는 만큼. 근데 그 상처 부위가요 너무 커요. 그거를 아물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아물리려면 화분에서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땅으로 들어가는데, 땅에 넣어버리면 또 문제가 뭐냐, 동백나무는 추위에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 안 맞아가지고 고사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또 분해서 키워야 되는데, 분해서 키우기는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장기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백나무가 좋은 나무가 없는데, 일단은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꽃은 11월달 때부터 피기 시작해서요 4월달 때까지도 펴요. 근데 그게 품종마다도 다르고요
일단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한 4,000개 정도의 품종이 있대요. 품종마다 꽃피는 시기가 달라요. 아, 품종이 그렇게 많아요? 예.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00품종 정도 있어요. 일본에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빨간 꽃동백 있죠. 네. 예. 그걸 가장 우리나라는 아름답다고 하고. 근데 일본에서도요, 우리나라 한국 토종 동백이 있잖아요. 꽃동백이 네. 일본에서도 명품 품종 도감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꽃이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동백은 일반적으로 11월 달부터 4월 달 때까지 꽃피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강의를 설명하기가. 일단은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꽃이 지고 나서부터가 이제 설명을 들어가야 돼요. 이치적으로 어떻게 동백나무를 키워야 될지를. 네. 그럼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일단은 가장 쉽게 제가 이 꽃동백이죠. 우리나라 토종 동백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동백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꽃이 일반적으로 우리 토종 동백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시기를 떠나서 꽃을 졌어요. 네. 꽃 지고 나면 우리가 화후 전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정을 어떻게 하냐? 꽃 지고 나면요,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요, 기본적으로요, 묵은 잎 기준으로요, 2장을 남기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새순 말고 묵은 잎. 아, 묵은 잎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보시면 그건 나중에 설명하죠. 아, 예. 제가 전정을 하면서 예,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 나무를 지금 개작을 할 건데요. 개작을 하면서 기본적인 동백나무 관리법에서부터 네, 동백나무에 대해서 뭐 분갈이를 어떻게 하는 시기가 어디가 좋고 그런 거를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개작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정면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한번 봐보세요. 어느 부분이 좋나. 제가 이렇게 앞과 뒤를 지금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나무로서는 좋은 거예요. 원래 명목은 앞뒤가 없다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이러한 나무는 이제 흔히 말로 섬에서 바닷가 지역에서요, 정말 바람을 많이 받고 큰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봐도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나무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을 저는 여기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이 나무가 바람을 맞고 더 큰 그러한 몇백 년의 시간을 바람을 맞고 견디면서 어떻게 컸는지. 일단은 전면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여기로 전면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뒤에보다는 확실히 볼륨감이 좋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 굵은 가지가 뒤에서 있죠. 네. 반대로 봤을 때는 이 굵은 가지가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돌려버리면 이 굵은 가지가 뒤쪽에서 붙고 이 굵은 가지를 커버할 수 있는 덜 굵은 가지가 또 앞에서 받쳐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뒤에까지도 배경지까지 정확히 붙어 있어요. 네.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볼륨감도 좋고요. 그리고 자연에서 생긴 이런 우리가 말하는 깡알이라고 해요. 깡알이. 자연살이 깡알이. 잡목에서는 이건 깡알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절대 안 썩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잡목의 가장 단단한 매화나무 사리보다 더 단단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러한 단점이요. 보세요. 전면을 여기로 선택했을 때는 이 깡알이가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돌리면 깡알이가 보이죠. 네. 이게 사람의 심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처가 뒤에 있으면 상처로 보는데 상처가 전면에 있으면 그걸 상처로 안 봐요. 이해하셨어요? 네. 쉬운 말로. 쉬운 말로요. 나는 이걸 상처로 안 보고 이거를 장점으로 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걸 전면을 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가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몇십 년밖에 안 남는데 이런 상처가 있다고 하면요, 그 나무가 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몇백 년 된 나무가 그런 상처가 없다는 것부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무는 쉽게 말해서 그래요. 100년 된 나무가 있으면 그 100년의 나무에서요, 각각의 100년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99년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가요. 그러한 모든 그러한 것들이 이 줄거리가요, 다 여기 담아져 있어요. 나무에도. 이 나무도 보면 역경도 많고 다 100년 전에는 뭐 어땠고 어땠고 이런 것들이 나무에 다 담아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나무를 감상하는 사람 하여금 나무를 보면서 정말 많이 혼자 스스로 다르게 상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무가 내용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저는 반현해로 개작을 할 건데 아쉬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보면요. 밑에 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많이 붙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위쪽으로는 세력이 좀 약해요. 그래서 약하고 보니까 조금 제가 철사를 걸어도요. 네, 수신부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내년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신부가 보완이 되면 나무가 이제 볼만해질 텐데 첫 번째 이제 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무한테 좀 부담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째는 꽃을 따야 돼요. 꽃을 올해는 건너뛰셔야 돼요. 아깝지만 다른 나무에서 꼭 보시면 되잖아요. 꽃 따실 때는요 그냥 쉬워요. 잡고요 돌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똑 떨어져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위를 사용해 가지고요 이걸 자르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위를 잡고 자르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한번 해보시고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일단은 저는 손이 편하니까 손으로 할게요. 이걸 보시면 이게 꽃눈이고요. 이게 바로 잎눈이에요. 잎눈이 닫히면 안 돼요. 정확히 꽃눈만 이런 식으로 탁 잘라주세요. 꽃눈만. 이게 좀 다칠 거 위험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잡고요. 이런 식으로 돌려요. 그럼 정확히 꽃눈만 톡 떨어져요.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삭전가지들이 있죠. 이런 게 보면 우리 끊어진 게 너무 부자연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은 잡목은요. 우리 이제 이걸 가지가위라고 해가지고요. 에다 길이를 통해 가지고 끊어진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안 물리기까지. 잡목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워야 돼. 테디야. 이런 식으로 앉았을 때 부드럽게. 지금 이런 부분들 지금 상처가 좀 안 물리기가 덜 됐잖아요.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지금 단계에서 이거 상처는 해야 돼. 나무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매끈하게 할 상처가 매끈하게 안 물려요. 이런 접도를 이용해서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런 부분들. 칼 사용법은 절대 이걸로 오른손으로 힘주시면 안 돼. 이러다가 틱 하면 손 나가요. 오른손은 접도를 잡고요. 이 왼손으로 있죠.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막 칼만 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민다고. 그럼 절대 안 다쳐 손.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왼손으로 힘주시면 돼요. 이 칼 사용법 꼭 숙지하세요.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지금 접도가 잘 안 드는데 제가 칼이 안 보이네요. 지금 이산철 만들어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매끈한 이런 착정이 죽은 가지들 있죠. 이런 가지들을 지금 나무를 자를 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전잎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지금 오래 받은 잎이에요. 근데 오래 받은 잎 보시면 올해 얘는요 잎을 2장밖에 못 밀었죠. 얘는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밀었어요. 최소 이 정도 밀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6장 정도 잎을 밀어놔야지 전정을 해도요 그 다음 2차 순이 터요. 이런 잎들은 절대 지금 너무 약해요. 잎 2장 나온 거는. 이런 잎들을 지금 눈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잎들을 지금 잘라버리면 안 돼요. 못 밀어요. 그러니까 필히 항상 6장 이상 나온 잎들을 전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런 것들 지금 죽은 잎들 자를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 보시면 이 잎이 순을 만들어서 이 눈을 밀었죠. 지금 보시면 이 잎이
근데 이 잎이 빨리 떨어져 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먹어 살아요. 얘가 어미고 얘가 자식인데 아직도 어미가 붙어 있어요. 이런 잎들은 어미 잎들은 잘라줘야 돼요. 또 만드니까. 그리고 보시면 중요한 게 보시면 여기 잎에서 보세요. 잎이 너무 세 개가 어때요? 세 개가요? 가까이 붙어 있었죠. 네.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돼 서로.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를 선택해서 잘라 주셔야 돼요. 잘라줘야 돼요? 예. 잘라주세요. 이거 보시면 어떻게 자를까요? 너무 어때요? 네, 붙어 있어요. 가깝잖아요. 네, 가까워요. 예. 그리고 이걸 잘라버리면 이쪽만 돼 있고, 네. 그리고 이걸 잘라버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어때요? 뭐래요? 너무 멀어져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보세요. 네. 지금 이 안에서부터는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여기 와가지고 고기 자연스럽게 바람을 맞고 큰다 보니까 안에서부터요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하게 커야 되는데 여기서 봐보세요. 올해 이만큼 자라버리니까 찍 뻗어버렸죠. 네. 이럴 때는요 교차를 해줘야 돼요. 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차를 해줘야 돼요. 짧은 가지를 이게 1년 만에 내가 10cm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1년 만에 짧게 1, 2cm만 키워도요 거기서요 짜글짜글하게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나무를 통해서 그 일기 속에서도요 그 가지를 우리가 보면 누구는 2년 만에 나무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가지가 보면 2년 만에 다 만들어가지고 그냥 똑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서는요 나이가 없어요. 10년생, 9년생, 8년생 가지들이 정확히 보여야 되는데 이런 기부에 붙어있는 짜주고. 그리고 보세요. 이거 보시면 한 곳에서 어때요? 세 군데가 붙어있죠. 한 곳에서. 네. 이런 데로 어떤 거지 가다 보면 그냥 이거를 하지잖아요. 네. 하지다 보니까 어때요? 약하죠. 네. 이걸 위해서 왜 햇빛을 못 받으니까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잘라주고. 우리가 그때 배웠던 공식대로만 일단 자르면 돼요. 이런 병든 잎은 당연히 잘라주고요. 이게 보세요. 묵은 잎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노랗게 단풍들도 떨어져요. 네.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작년 이파리예요. 원래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자연에서 우리 화분에서는요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잘 주다 보니까 이 작년 이파리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따줘야 돼요. 이런 것들도 싹점 가지, 죽은 가지들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런 기부에 있죠. 기부에서 너무 가까이 붙은 잎들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런 것도 노란 단풍 든 잎들 잘라주시고. 이것도 벌써 눈을 만들었는데 어때요? 한 곳에도 지금 너무 가깝게 붙었죠. 네. 그리고 이 잎이 이 눈을 만들었는데 이 잎은 아직 눈을 못 만들었어요. 얘가 있어버리면 한 군데서 두 개 비슷하게 나와버리죠. 이 부분이 끝이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잎들은 지금 잘라주셔요. 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해하셨죠? 네. 자, 또 이런 부분을 보시면 봐봐요. 이런 기부에서 기부가 이 나무 이 가지 자체가 어디 붙었는지만 보세요. 그게 그냥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부 부분이 어때요? 너무 가까이 붙었죠. 이 잎이. 네. 1cm 부분에 있는 잎들은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또 똑같은데 이 잎이 힘이 좋아가지고 2차 순위 이런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얘가 또 어미가 안 떨어져야 돼. 이게 떨어져야 돼. 또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곳에도 또 나와요. 또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따주신다고.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보면 이런 것들은 잎이 위로 쏟았죠. 네. 이런 건 나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상지를 만드는데 지금 단계에서 상지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라주시고요. 네. 그리고 보면 문제가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상처 치료 자체를 네.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냥 뚝 잘린 느낌이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잡목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상처 처리 부분을 네. 우리가 소나무 같은 송백류들은 사리를 치면 되잖아요. 네. 잡목에서는 사리를 쳐봤자 문제가 금방 썩어버려요. 양사리는 금사리는 허용이 돼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들까요? 아물 걸 상상을 하고 자르시면 돼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물어지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살이 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툭 잘린 게 아니라 결국 분재는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흐름에서 시작해서 흐름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러한 자르는 부분이 탁 보여버리면 그 흐름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탁 멈춰버려요.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만졌을 때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위에 카로스가 져도 자연스럽게 아물어져요. 자, 이 부분도 보세요. 이 부분도 틱 끊겼잖아요.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서 가서 이 가지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처리를 할 거예요. 이제 이 나무가 완벽하게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세력 회복을 받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상처 회복도 원래는 몇 년씩 걸리는데 네. 네, 내년에 여기서 희생지 뽑아가지고 배양을 하면 네, 이런 상처들도 네, 1년이면 다 아물릴 수 있어요. 그렇게 빨리 안 물어요? 네. 이제 그거를 배양의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걸음질이랑 하시면 네, 그것도 제가 배양하는 것도 네, 나중에 한 5월 정도 됐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배양하는 거. 제가 분재원 쓰게 하면서 배양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을 때 물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꺾어도 원활하게 꺾이잖아요. 네. 그냥 큰 작업할 때는. 근데 이 나무는 보면 큰 작업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 이런 가지 정도는 쉽게 우리가 철사를 해서 구부릴 수 있으니까 물이 내려도. 근데 아직도 지금 물이 한창 여기 보시면 물이 올라와 있잖아요. 나무가. 네. 있으니까 잘라줘. 하지니까 잘라줘. 지금 기본적인 가지 형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아예 작업하기 이전에 지금부터. 이게 분재는 처음부터 끝까지요. 모든 가지까지 이거 나무를 키우시는 분의 의도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냥 나무한테 맡기고 키우는 거는요. 그거는 분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화해지 그냥. 일반적으로 가깝게 있는 것들은 다 기부에 있는 것들은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동백나무가 보통 우리가 책자를 봐도요. 녹지를 걸으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요. 엄청 딱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철사를 걸어가지고 나무를 이게 구부리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면 나무의 굵기보다는요. 생각보다 철사를 지금 굵게 쓰고 있어요. 네. 네, 가늘게 써버리면 이거 안 돼요. 이 나무는 딱딱해가지고 말은 안 들어요. 그냥 굵은 몽둥이로 이렇게 혼내야지. 네, 가는 걸로 해버리면 이거 보세요. 이거 나무 굵기랑 철사 굵기랑 1대1이잖아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철사를 할 때도 설명해 드렸듯이 그 철사의 굵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의 탄성을 보고 만져보고 예, 내가 어떤 굵기를 선택할지를.
자,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자, 한번 돌려볼게요. 봐보세요. 정확히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나와줘서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손맛을 봤습니다. 뒤에 이 동백나무 특성이 우리 일반적인 다른 잡목과 달리 잎이 좀 큰 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2차순만 받고 어느 정도 잎이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만 돼도 2차순만 받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꽉 차게 조형미는 확실히 있을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정확히 나무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약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현해 수형이 정확히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반현해나 현해를 할 때는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게요. 일단은 중요한 게 반현해나 현해는 외력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곡 있죠.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루소순세라고 하거든요. 그 구루소순세 자체가요 정확히 바람이 영향을 받은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게 반드시 서버리면 안 돼요. 그럼 나무가 안정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현해나 반현해를 감상하는 포인트는요 변화예요. 변화. 외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나무가 어느 정도 역경을 표현하는 모습을 표현이 돼야 돼요. 즉 보시면 처음에 구루소순세 보세요. 이 처음에 있는 이 구루들이 이 극곡 자체가 보세요. 우측으로 많이 쏠렸잖아요. 처음 곡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얘는 태어날 때부터요 처음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고 큰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수영도 우측에다 이런 식으로 흐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게 이 밑에 있는 가장 낙지가 가장 굵은 가지가 있잖아요. 현해나 반현해는 우리가 감상의 포인트가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이 낙지로 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 상부보다는 이 낙지에 힘을 많이 줘야 돼요. 강하게. 그러다 보면 낙지나 이런 부분에 가지를 많이 두면서 이런 포인트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가지 있죠. 이 가지. 모든 가지들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우측으로 갔는데 이 가지만 어때요?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갔죠. 이 가지도 엄청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모든 힘이 실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불안정하게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를 앞으로 엄지손가락 정도 굵기로 굵혀가지고 여기에 이 우측에 이 가지를요 단을 많이 줄 거예요. 강하게. 그러면 나무가 안정된 느낌이 들겠죠. 이 가지가 결국에 이 나무의 전체적인 포인트의 균형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지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기폭이 보면 많이 짧아요. 전체적으로 현해에서 균형감은요 이 균형지랑 뒷가지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뒷가지는 어느 정도 있지? 여기 나온 만큼의 1.5배 정도를 뒷폭을 주면요 나무가 엄청 웅장하고 그리고 힘있게 보여요. 이 포인트예요. 이 뒷가지를. 내년에는 이 뒷가지를 전정을 안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전정은요 올해 꽃을 땄잖아요. 꽃을 땄는데 꽃을 몇 개만 남겨놨어요. 몇 개 남겨놓은 이유는 동백나무의 경우에는요 꽃을 보고 난 후에 전정이 들어가요. 어떻게 전정하냐면요 꽃 보고 나시고 일반적으로 그냥 두 마디 이 두 장을 남겨놓고 전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 두 장을 놓고 전정하시다 보면요 한두 달 뒤면 2차순이 나올 거예요. 그 2차순을 바로 순직해버리면 동백나무 농사를 망치는 거올 한해는. 동백나무 순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잎이 6개 정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 바로 그거를 또 두 마디 남기고 잘려버리시면 안 돼요. 잎을 4장을 꼭 남기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6마디 이상 나왔을 때 전정을 하되 잎 4장을 남기고 전정해야 돼요. 2장을 남기고 전정해버리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꽃눈을 달 수가 없어요. 동백나무는 6월에서 8월달 사이에 화합분할을 일으키면서 꽃눈을 다는데 그때 해버리면요 이 2개를 남겨놓으면 나무 스스로요 내가 잎을 많이 잃었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꽃을 달기는 보다는 잎을 생장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이 4장을 남겨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꽃 보고 나시고 이 2장을 남기시고 그 다음에 2차순 봄에 걸음 주시면서 기다렸다가 잎 6장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전정은 잎 4장에서 잘라요. 그러다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잎 4장에서 자르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 수강폭이 항상 4마디씩 길어질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동백나무는 필히 3년에 한 번 정도는 되돌리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3년에 한 번은 꽃을 달 때 꽃을 전부 따고 나서요 꽃을 보지 말고 4월달, 4월 말경에 꽃샘추위 지나고 나서 그때 강하게 몰아넣으셔야 돼요. 안쪽에서 잎이 있는 한 장까지 몰아넣으셔도 나와요. 왜?
올해 꽃을 안 봤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 뽑는데 힘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뽑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알고 동백을 키우시면요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적인 잡목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치자나 마삭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백나무는 항상 꽃이 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게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꽃피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무랑 달리 꽃피는 시기만 언제 꽃피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무를 대하면 돼요. 이 나무는 이제 내년 후년 정도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시회에서 만나볼 거예요. 제가 이 나무는 내년에 걸음을 매기고 배양을 하면서 앞으로 시간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께 변화되는 과정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나무야 놀자 유홍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